이번 시간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관련 확인사항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교재 34페이지에 열거하고 있는 한 10가지 정도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확인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를 좀 하고 있고요. 저희 관련 교재 페이지는 132페이지 보면은 매입세액 불공제 핵심 요약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확인사항 첫 번째부터 한번 쭉 확인 한번 해볼게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인가? 예를 들면 폐업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 수취하시면 안 되죠. 간이 가세자와 면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 수취하면은 안 되실 것 같고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로부터 면세와 관련된 거래 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도 관련받은 세금계산서건으로 공제를 받으시면 안 되는 항목들인 거죠. 그래서 굳이 예상 답변을 말씀을 좀 드려보면 역시 답변은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적절한 세금계산서 수취건으로 잘 수취한 건에 매입세 공제를 받으셔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그에 관련된 가사세 페널티가 붙는 거죠. 매입세 불공제,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페널티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될 내용으로 판단이 좀 되고요. 자, 두 번째,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 공제 내역인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교재 132페이지에 보면 143페이지네요. 양가로 1번 제목만 크게 한번 보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개표 미제출, 부실기재 관련 매입세,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 관련 매입세에 대한 요거들이 쭉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 공제에 대한 내용들은 135페이지에 있는데 2019년 개정된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확인사항에 대한 부분들로 언급은 좀 잘 안 해놨지만 또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뭐 내용들은 세법 개정사항권으로 체크가 되셔야 될 내용이시다 보니까 그 관련된 내용들을 간략하게 판서를 통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교재 134페이지에 있는 7번 항목에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2019년 세법 개정사항인데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작성일자가 6월 30일 날짜 써보고요. 이거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요. 7월 10일까지가 발급이 돼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때 발급이 안 됐대요. 발급이 안 되고 그러면 언제 발급됐느냐? 종종 관련 법령 내용에 의하면 발급을 여태까지 하는 거예요. 발급을 언제까지 하는 거냐면 작성일자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이요. 그게 7월 25일까지거든요. 7월 25일까지. 7월 26일 이후에 발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공급자하고요. 공급받는 자 이렇게 좀 나눠보고요. 공급자는 이때까지 발급을 하게 되면 지연 발급이야. 그래서 1% 가산세를 부담했었고요. 공급받는 자도 이거 매입세 공제는 받을 수 있어. 지연 수치야. 공제는 받을 수 있는데 공제 가능. 그런데 지연 수치 가산세 0.5%를 내야 돼. 이랬었거든요. 7월 26일 이후에 발급하면 공급자는 미발급이고 그래서 2% 가산세였었고요. 7월 26일 이후에 발급받았으니까 공급받는 자는 미수치예요. 그래서 공제가 안 됐었고요. 가산세도 없었던 법령 내용이었었고요. 근데 이제 2019년도에 개정된 것 중에 하나가 그 144페이지 7번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럼 이게 해당되는 경우는요. 수정신고하는 거예요. 경정청구 등을 하는 거죠. 아니면 과세당국이 경정을 해서 해당되는 부가세 관련된 내용권들을 고지해주는 뭐 그런 업무 처리 등이 된다 이런 얘기들인데요. 그럼 그런 제반적인 업무 처리 등은 이루어진다라고 가정하고 19년도에 개정된 내용이 뭐냐 하면 이거요. 25일까지 받는 거는 당연히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공제 가능하고 지연수재 가산세 0.5%였었는데요.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작성일자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 날이요. 그러면 7월 26일부터예요. 그러면 7월 26일부터 6개월이니까 2년 1월 25일까지죠. 공급자는 변동이 없고요. 공급자는 여전히 미발급 하시면 되겠고요. 바뀐 거는 공급받는 자만. 그러면 요때까지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았어요. 그럼 당초는 미발급 미수치였었는데요. 세법이 개정된 게 요렇게 받으면 이거 지연수치야. 지연수치.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는 받게 해줄게. 공제는 받게 해줄 거고요. 대신 지연수치 관련된 0.5% 가산세를 내야지. 이렇게 세법이 좀 개정됐죠. 공급자는 그냥 바뀌지 않았고요. 공급받는 자에 대한 개정사항권으로 정리가 됐었던 내용들인데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이렇습니다. 우리가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의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공제를 받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판단은 공급받는 자가 하는 거죠. 공급자는 공급자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그에 관련된 페널티 등을 부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세사업자한테 발급받지 마라고 얘기한 거가요. 면세사업자 잘못 발급했어요. 부가세 세금 냈대. 그럼 공급받은 자도 면세사업자가 부가세 세금 냈으니까 받은 거에 관련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야. 라고 했던 거는 2013년도에 딱 1년간만 개정권으로 허용했던 것들이고요. 그 전에 그 이후에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자가 줘야지만 세금계산서를 줘야지만 공급받는 자 매입세 공제 받는 게 맞는데 공급받는 자도 수치 의무가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가 실무에서 좀 종종 발생되나 봐요. 공급받는 자에 대한 페널티가 좀 나오다 보니까 공급받는 자의 업무 처리를 좀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취지권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는데요. 아무튼 매입세 불공제와 관련된 내용 중에 개정된 것들은 항상 체크를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요. 개정된 부분들은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번째 사항들도 뭐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 8번째 사항들은 뭐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작성일자가 예를 들어서 5월 뭐 한 30일 해보죠. 근데 실질 공급 시기가 한 6월 뭐 15일 정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한 거죠. 근데 이거는요. 선발급 세금계산서가 아니고요. 선발급 세금계산서는 대금 수령을 한 경우에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들인데 이거는 대금 수령 여부가 상관이 없고요. 교재 134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8번 항목에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30일 내로 도래하고 그러니까 제한 또는 용의 공급 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도 제한 또는 용의 공급 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내로 도래하고 해당 거래 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한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이렇게 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급 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 30일 내로 도래한다. 그러면 30일 내로 도래했죠. 30일 내로 도래했어요. 그러면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에 관련해서 정당한 선발급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 공제를 해줄게. 다만 지연수치 관련된 가산세 0.5%는 부여하라. 뭐 그런 내용들에 관련된 개정사항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아무튼 7번과 8번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개정사항권으로 확인되는 것들이니까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134페이지 9번과 10번에 관련된 내용들은 위스탁 관련된 개정권들의 요약 정리를 좀 해놨는데 뭐 그 부분들도 확인해서 업무 처리하면서 유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시 매입세 공제 관련 확인사항에 대한 부분들 중에 두 번째, 사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받으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개인적 공급권하고도 연관성이 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하공급 특례권 중에 개인적 공급 그런 부분들과 당연히 연결이 돼야 되는 것 같고요. 실무상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 공제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들은 이제 업무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권으로 대표이사의 사적 물품 같은 것들을 구매해서 매입세 공제 받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받아버리면은 매입세 공제에 대한 불공제권이 돼서 부가세법상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여받는 거일 거고요. 그렇게 매입한 걸 혹시 비용 처리를 한 경우들이더라? 그러면
법인세법하고도 연결성이 좀 있는 거죠. 그럼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을 통해서 비용 인정받지 못하는 송금불산임이라는 세무조정이 발생될 것이고요. 소득처분 발생될 거예요. 그 소득처분은 대표자 상여처분 이런 게 발생되겠죠. 그래서 부가세, 법인세, 원천파트 이런 전반적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연결돼서 발생되는 가산세 파급 효과라고 말씀 좀 드려볼까요? 아무튼 그런 문제점이 되는 것들이니까 이번 항목 관련된 확인사항은 실무상 벌어지지 마셔야 되는 내용권으로 확인 좀 되는 부분들이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확인사항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승용차의 구입, 유지, 임차에 관련된 매입세 공제를 받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공제 가능 차량권들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공제 가능한 차량권들은 9인승 차량, 승용차가 아닌 거, 뭐 그런 것들인 거죠. 트럭이요. 우리가 무쏘 스포츠 밴이라는 자동차가 있는데요. 뒤에 진칸 달려 있어요. 무쏘 스포츠 밴의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해 보면은 그거는 트럭으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실무적으로 얘기하는 픽업 트럭이라는 부분들인데요. 뭐 그런 것들은 매입세 공제 가능성이 좀 있는 것들이고요. 승용차 범위에 해당되지만 경차요. 그거는 뭐 예외적으로 매입세 공제 해준다니까. 그래서 9인승 이상 차량, 8인승 이하만 승용차니까. 그 다음에 승용차가 아닌 걸로 등록된 차량, 경차. 요 세 가지는 매입세 공제 가능 차량. 근데 이게 업무용 승용차권하고도 연결성이 좀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관리권들하고도 연결성이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법인세법상, 소득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리권에 관련된 내용들의 첫 번째 점검사항이 적용 대상 차량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건들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제 가능 차량, 외적인 차량권들의 구입, 임차, 유지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 다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것들이니까 공제 가능 차량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본 판단은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세금 계산서입니까? 확인 여부의 예상 답변은 네 라고 한다면 매입세 공제를 받지 마셔야 되겠고요. 예상 답변이 아니요 라고 한다면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내용권으로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유지비용 중에 유류대요, 소모품비 구입비용, 수리비 이런 것들 실무상 보면은요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매입세 공제 받는 업무 처리를 하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는 것 같긴 한데 특히나 세무드린 쪽은 거래처하고 업무 제휴하실 때는요 수리비 같은 경우가 발생되면은 어떤 차량이 수리비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셔야죠. 그래서 공제 가능 차량권인지에 대한 공제 가능 차량권에 관련된 수리비인지 그렇지 않은 것들인 건지 타이어 사면은요 그냥 다 매입세 공제 받는 경우 있어요. 그거는 역시나 공제 가능 차량권인지 공제 불가능한 차량권인지 우리가 실무적으로 얘기하는 벤츠나 BMW 차량 가격의 한 대 타이어 가격이요 경차 4개 타이어 가격하고 똑같은 사항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유념을 좀 해주셔야 될 내용이고 판단 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고객용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주차 티켓 같은 거 사는 경우 있거든요. 30분짜리 1시간짜리 그거요. 이 얘기도 있거든요. 저희 교재 내용들도 언급을 좀 해놓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무조건 매입세 공제 받아도 됩니다. 고객과 관련된 내용권이니까 접대비 성격이 아니라 광고 선점비 성격 등으로 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되는 내용이니까 아무튼 자동차에 관련된 공제 여부권들은 과세당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항목이다라고 판단하셔서 중요성 있게 업무 처리 내용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섯 번째 내용은 접대비 관련 매입세 공제 세금계산서인가 접대비권들도 과세당국이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내용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볼 때 과세당국이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어 없어 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때요 크게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자동차권하고 접대비권이요. 물론 그 외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판단 좀 되긴 하지만 뭐 두 가지, 세 가지 그 정도는 가장 유념하셔야 되는 매입세 공제 확인사항권으로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접대비권에 관련된 부분들은 당연히 매입세 공제를 받지 마셔야 되겠는데요. 간혹 실무상 실무적인 부분들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뭐 이런 얘기들 동영상으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유흥주정권들이요. 유흥주정권들에 대해서는 과세당국 굉장히 민감하게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흥주정권에 관련해서는 절대로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는 업무 처리가 실무상 업무 처리이지 않겠느냐. 물론 사실관계에 따라서 소명해가지고 유흥주정권들도 복류생비 성격의 회식비용권이라면은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소명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노력과 관련 증빙자료권들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불편한 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흥지원 관련해서는 과세당국 일반적으로 접대비권으로 인지를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에 관련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는 업무 처리를 실무상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물론 사실관계에 따라서 정말로 회식비라면은 뭐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내용권을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긴 하겠지만 소명권들이 생각보다는 조금 불편해질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7번째, 8번째는요. 면세사업 관련된 부분 드린 거죠. 그래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 토지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도 토지가 면세구입권인 거잖아요. 요것도 면세 관련된 부분들로 판단을 좀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무튼 면세 관련된 것들은 당연히 매입세 공제를 받지 마셔야 될 내용이니까 토지권들은 안 받으실 것 같아요. 면세사업 관련 것들은. 근데 토지 자본적 지출 관련된 것들은 건설업자가 공사가 진행되고요. 세금계산서가 발급될 거기 때문에 불편하게 업무 처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토지 정지 비용이라고 얘기하죠. 토지를 평평하게 펴는 업무 처리를 하는 것들인데요. 건설업자들은 과세사업자이다 보니까 세금계산서 발급할 거예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그 업무 처리는 토지 취득 원가에 가산시키는 업무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매입세 공제를 받지 마셔야 되는 내용들일 텐데요. 아무튼 조금 예외적인 업무 처리일 수도 있어요. 실무상 자주 발생되지 않는 업무 처리일 수 있으니까. 아무튼 면세 관련된 모든 매입세 공제는 불가한 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9번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지 기시사항이 정확한 세금계산서인가. 예를 들어서 본점이 지점이 잘못 적용되는 뭐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러면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한 번 더 드려보면 저희가 이 강의 시간권들을 최소한으로 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인지하고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된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강의 시간을 좀 줄여서 말씀 좀 드릴 건데 그래도 얘기할 거는 얘기를 좀 말씀 좀 드리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본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점이 있죠. 그리고 우리 회사가 갑이에요. 우리가 지점하고 이렇게 거래를 했거든요. 근데 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이렇게 발급한 거예요. 텍스 발급. 그러면 이 본점은요. 이 본점은 재활동 요율 공급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텍스를 발급하고 부가세를 신고할 때잖아요. 그럼 이 본점한테 부여되는 가산세는요. 세금계산서 부실기재예요. 지정권으로 공급자가 명기돼야 되는데 본점이 됐으니까 이거는 부실기재 관련 가산세 붙어요. 1%. 자, 공급한 지정권은요. 제한 또는 요율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 발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은요. 미발급이에요. 미발급 가산세 2%가 부여받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지점 신고하지 않았잖아요. 부가세 신고는 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래서 지점 신고하지 않은 거에 관련된 신고불성실, 안이불자만 쓸게요. 이 가산세를 부여받고요. 그럼 납부도 지점은 안 된 거잖아요. 근데 납부는 본점에서 했어요. 그래서 관련 예규동에 의하면은 이럴 경우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없어. 그래서 지점은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내용권들로 정리가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자, 갑은요. 지점의 공급자로 적이셔서 필요지 기재사항 중에 하나인 거죠.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래서 공급자가 정확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아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본점으로 공급자가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 발급받았다고요. 그러면 공급자를 다르게 적은 거죠.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럴 거냐면 위장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갑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매입세 공제를 못 받고 그러면 혹시 공제를 받은 상태에서 나중에 가세당국에 소명자료권을 걸렸다. 그러면 공제를 받아서 신고를 덜 한 거죠. 그러면 갑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여받는 거고요. 납부도 덜 됐겠죠. 그러면 갑은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여받고요. 그 다음에 위장 수취한 거잖아요. 위장 수취 관련 가산세도 또 붙어요. 이거에 위장 수취 가산세 이게 2%권이거든요. 그래서 공급자 확인을 하지 않는 바람에 발생될 수 있는 세 사업자 모두한테 발생될 수 있는 가산세 항목들이 발생될 수 있겠죠. 뭐 이런 내용들의 뭐 예외적인 경우들도 충분히 좀 있거든 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저희 가산세 실무체계 다양한 사례권으로 해서 본점 지정 관련된 세금계산서 편으로 해가지고 요약 정리를 좀 해놨으니까 궁금한 분들께서는 저희 가산세 교재 내용들을 충분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공급받는 자가 역시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공급받는 자가
특히나 본점 지점하고 거래할 경우, 지점하고 거래할 경우 가운데 번호 85번 사업자입니다. 그럼 85번 사업자를 거래할 때는요, 정확하게 지점권으로 공급자가 명기돼 들어왔는지, 이게 실무상 왜 그러냐면요, 본점 지점 업무를 한 사람이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의 업무 처리하면서 지점으로 공급자를 적어야 되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착오 발급하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착오로 세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페널티를 부여받는 것들이고요. 예외적으로 본점 지점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래요. 주사업자 총괄납부 사업자,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라면 공급자에 대한 페널티는 혹시 요건 충족이 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들인데요.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이들이 퉁쳐서 세금 납부하거든요. 그래서 세금 납부권에 대해서 갑한테 매입세 공제 받지 못하고 이런 가산세 페널티를 부여하는 거는 조금 과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2013년 세법이 개정되거든요. 그래서 2013년부터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로부터 공급자를 잘못 적혀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 공제는 허용하는 걸로 세법이 좀 개정됐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냐 보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될 내용으로 판단이 좀 되셔서 말씀을 좀 들어보긴 했는데, 아무튼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확인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매입세 공제에 관련된 세금계산서 관련된 확인사항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요즘에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정착이 잘 돼서 큰 리스크가 많이 줄었지만 예전엔 진짜 많았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아무튼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10번째 확인사항은요, 신고서상 공제받지 못한 금액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금액과 일치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서상의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그런 연결이 잘 돼가지고 내용 정리를 하셨는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상 금액하고 신고서상의 금액들도 일치하는지, 이거는 스킬적인 신고서 작성권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아무튼 그런 마지막에 확인사항을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 업무 처리한 것들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10가지 정도의 확인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꼭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교재 내용은 페이지 139페이지까지 쭉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로 확인사항이 걸려 있을 거니까, 아무튼 가지고 계신 부가세 관련된 여러 가지 교재 등등등을 활용하면서 신고할 때의 공제요건들은 가장 중요한 확인사항권으로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입세 불공제 관련 확인사항들은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핵심적인 부분들 말씀드린 걸로 정리하죠. 수고하셨습니다.